네, 조금 전에 일본 현지 연결해서 이지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한 달 만에 극좌해선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한 소식 등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일 관계 전문가 좀 연결해 보죠. 현대 일본연구회 회장과 한국정치학회 한일교류위원장 등을 역임한 성공회대 일본학과의 양기호 교수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그 수출 네. 허가를 일본이 냈어요. 약간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승인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일본에서는 이게 분명한 경제 보복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디까지나 이제 한국 측이 전략 물자를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보상의 이유로 이것을 개별 허가로 돌렸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명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명분대로 따라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건 안보상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이제 포토 리지스트를 네. 먼저 허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게 이제 90일까지 보통 이제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형식상으로는 90일인데 실제적으로는 한 4주, 5주 정도의 허가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 에친가스, 브라수수하고 플로드 플리미드가 예를 들면 열흘 이내에 나오면 네. 일본 측이 상당히 이제 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지금 개별 허가제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일본이 이제 칼자루를 악의적으로 휘두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불안은 여전히 남는 거지만 또 음. 일본의 명분대로라면 지금 이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주장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어제 이 발표한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 측에서도 이 개별 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하진 않았어요. 이 사실은 이제 개별 품목을 추가적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8월 2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네. 이것은 이제 그때 또 가봐야 또 추가로 품목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1,100개 품목이 형식상으로는 전부 다 개별 이제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아직은 음. 안 나온 상태지만 네. 일본이 이것은 이제 그 경제산업성 산하의 시행 세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로 특정 부품을 또는 소재를 뽑아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개별 허가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일 간에 지금 갈등 관계가 조금 더 고조되거나 네네. 아니면 일본 측이 악의적으로 한국 기업의 어떤 그 제조 공정에 대해서 방해를 할 경우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시행 세칙을 규정을 해가지고 네네. 그걸 개정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개별 허가제로 전환시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뭐 일본 측이 송구르기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음.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한 건에 대해서 수출을 허가한 것 관련해서 제가 약간 좀 의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일본이 국제사회 여론전에서 좀 밀리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논리를 어떻게 보강하기 위해서 좀 알리바이 쌓기용으로 이것을 하나를 허가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네,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WTO에서 지금 한국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런 그 수출 규제를 했다라든지 세계 개별 허가제로 바꿨다라든지 네. 아니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삭제했다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수출을 중단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음. 90일 이상 넘게 허가가 안 나올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 하에서는 이것은 WTO의 가토 규정에 전부 다 걸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서는 일단 개발 허가로 3건을 이제 다시 전환시키긴 했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4주 또는 5주 안에 지금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기 위한 음. 일종의 좀 이런 그런 뭐랄까 쇼라고 할까요? 그렇게 네네.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약간 다른 질문인데 한국과 일본이 정치 문화가 뭐 많이 다른 건 맞습니다만 일본 야당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네. 이거 일본 정부는 이것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다 개인 청구권까지 끝난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 추가 보상 사지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일본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일본 측에서는 좀 이런 그 진보적인 정당까지 포함해서 뭐 네. 공산당 정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베 정권하고 별로 이제 의견 차이가 없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자기들은 이제 국제 약속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베 수상의 경제 보복을
가한 거 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야당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하고 네. 그것을 다시 역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더구나 이제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이런 중대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음, 수상이 이런 그 좀 무단한 이런 이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좀 일본의 이런 그 보통의 언론이나 또는 일본 경제신문도 그렇고 아사히신문도 그렇고 또 네. 야당도 그렇고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음. 그런데 이 지금 일본 언론은 특히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정권에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네. 언론도 이제 사실 아베 논리 그대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좀 실리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일본에 이제 보름 정도 최근에 있다 왔는데요. 네네. 그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의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이 한일 갈등을 많이 보도를 하지 않고 아, 있습니다. 안고 아, 있어요. 네, 별로 어, 보도량이 적거나 없어서 네네. 그동안에 이제 한일 갈등이 별로 이렇게 일본 내에서 부각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상 관제에서 어떤 보도 통제를 하고 있지 않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만은 음,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우리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매운동, 네네. 그다음에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네. 상당히 한국 국민들이 아베 수상의 잘못된 경제 보복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국민들도 이제 상당히 지금 그 인지하기 시작했고 음, 또 일본의 언론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네. 그 요미우리라든지 산케이 같은 우파 신문들은 아베 수상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네네. 아사히신문 같은 진보지라든지 일본 네. 경제신문 같은 곳에서는 이 수출 규제를 당장 처리하라고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 경제신문은 이게 가장 큰 이 수혜자가 바로 이 자유무역 체제의 수혜자가 바로 일본인데 네. 이런 경제 보복을 한 것은 이건 이미 한일 양국이 글로벌 어떤 국가로서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이 다 네. 세계적으로 연동이 돼 있는 건데 네.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재계나 그다음에 일본의 언론인들도 사실은 좀 뭐랄까 공감하지 못하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단지 이제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네. 역사 필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좋겠다는 점에서는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는 상당히 침묵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여론을 생각해서. 네. 사실 일본 언론이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좀 뭐 이렇게 촛불이랄까 이런 좀 자극적인 것만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만 보도해서 오히려 왜곡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상민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전 일본에 있는데요. 매스컴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도 이제 한국 얘기는 식상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네, 교수님 이거 하나 여쭤볼 게 참 충격적이었는데 아베 총리 최측근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에토 세이치 총리 보좌관이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 아마 지난 이번 달 초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 매춘 관광국이다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혹시 보도는 보셨습니까? 예, 그건 들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 자리에서 우리 측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뭐랄까 지적을 하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항의를 했어야 맞습니다. 네, 사실 그 말은 뭐냐면 그 아베 측근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말하자면 왜곡하거나 또 그런 사실이 없었다. 네, 자발성이 있었다는 것을 뭐 완전히 주장하고 싶은데 그걸 지금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국의 한때 그런 잘못된 한일 관계의 어떤 왜곡된 단면을 이걸 제시를 하면서 네, 말하자면 운유적으로 이게 지금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 특히 최근에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음, 나고야 전시장에서 철수된 것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한국 때리기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반감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잘못된 과거의 어떤 일본의 우월감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 왜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이미 한국 경제는 일본의 거의 3분의 1에 네, 육박하고 네, 1인당 정부 지출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그 어떤 뭐랄까 한국의 어떤 이런 경쟁자에 대한 어떤 일본 내의 어떤 시샘 질투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과거사의 잘못된 단면을 왜곡을 하면서 그게 잘못 드러난 것이 이런 그 아주 부당하고 부적절한 이런 잘못된 알겠습니다. 발언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이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65년에 맺은 한일 협정 체제를 청산하자. 그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두자. 지금 정의당 등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국내 조치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이제 65년 체제가 한일 전후 체제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일본의 주장이고 네. 더구나 이제 일본 측도 인정한 개인 청구권 문제를 65년에 포괄적인 그런 그 전후 경제 협력 자금으로 다 갚았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측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어떤 학술적으로 검토할 그 가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이제 현실성이 있는가? 현실적인가? 더구나 외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측이 이런 그 제안을 아마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